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선비냐 첩이냐 평원군 조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4명의 공자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국 사공자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조나라의 평원군 조승, 제나라의 맹상군 전문, 위나라의 신릉군 위무기, 초나라의 춘신군 황헐, 이렇게 4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은 진나라의 인재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 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자마다 무려 10개 또는 문객이라고 그러는데요. 3,000명 내지 4,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문객이나 식객을 3,000 내지 4,000, 이건 뭐 엄청난 숫자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매달 월급을 줬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먹는 것과 똑같이 대우를 해서 숙식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사공자의 집이 아주 북적북적 됐습니다. 조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승은 원래 신분이 조해문왕의 동생이자 조효성왕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상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어서 처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조승의 첩 중에 하나가 창문에 기대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맞은편의 자그마한 집에서 등이 굽고 다리 하나를 저는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한번 쓱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 다음날 평원군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선비들을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소. 당신 첩 중에 한 사람이 어제 내가 문 밖에 나서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를 조롱했는데 이게 어디 선비를 대접하는 것이오. 만일 정말로 당신이 인재를 아낀다면 그 첩에 목을 쳐서 그 머리를 나한테 보내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당신이 인재를 아낀다고 여길 것이고 이것을 내가 선비들에게 이야기할 것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원군이 그 자리에서 알겠소.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는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친놈 다 있네. 아니 한 번 웃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서 목을 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고는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니 한 번 웃었는데 그 목을 치라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원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본인이 거느리고 있던 문객 중에 한 반수 이상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문객 중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희들 대접도 잘해주고 모든 편의를 다 봐주고 있는데 왜 다들 떠나가는 것이지? 재상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당신은 겉으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선비들을 대접한다고 겉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들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1년 전에 재상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첩에 목을 쳐서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첩에 목을 쳐서 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원군이 그제서야 첩에 목을 쳐서 그 선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선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평원군은 약속을 지키는 자다. 이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고사가 있는데요. 저는 이 고사를 보면서 조금 잔인하긴 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평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인재를 아꼈던 사람이 평원군입니다. 이 평원군과 얽혔던 또 인재를 아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조사라는 사람과 얽힌 이야기인데요. 이 조사는 세금을 거두는 하급관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논이나 밭에 대한 세금이 중요했죠. 그래서 이 평원군이 워낙 많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 조세를 거두러 갔더니 평원군의 집사들이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평원군의 집사 9명을 데려다가 전부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 조사를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잡아들여서 본인이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너 말이 되느냐? 재상 집안의 집사를 네 멋대로 처형을 하느냐? 너도 오늘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조사가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상께서 솔선수범하지 않고 먼저 국법을 어기고
조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법이 무너지고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국가는 약해질 것이고 그 소문을 들은 인구국가에서 쳐들어와서 조나라는 망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재상의 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재상께서 국법을 지키시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국법을 지키게 되고 세수도 충실해져서 경제도 국방도 튼튼해져서 우리가 강국이 될 텐데 그때 되면 재상께서도 재산이 더 많아지고 재상이 누리고자 하는 것도 더 많이 누릴 텐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군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밀렸던 세금을 다 냈을 뿐만 아니라 조효성왕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조사는 하급 관리이지만 국가 재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재이니까 승진을 시키셔서 기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끌어올립니다. 그 뒤로 이 조나라의 조세가 상당히 잘 거쳤고 국가가 강성해졌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록 망신을 당하고 자기의 집사들이 9명이나 죽었지만 이 조사라는 사람의 솔직한 말과 담대한 의론을 높이 사서 인재를 등용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조승은 상당히 인재를 보는 눈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워낙 식객이 3천이나 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수자천이라는 사자성어에 나오는 모수가 바로 평원군 조승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평원군은 사실 판단 미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평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한나라 땅에 야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야왕은 지금으로 치면 하남성 땅입니다. 이것을 진나라가 공격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왕 땅이 점령되니까 한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즉 수도가 있던 대부분의 땅과 상당군이 있던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요. 이 상당의 땅은 진나라와 조나라와 이렇게 붙어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 태수가 생각해보니까 진나라는 너무 가혹한 정치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조나라에 항복해야겠다. 그래서 조나라에게 오파를 합니다. 내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 백성들에 대한 조세나 또 나에 대한 대우를 예전처럼 해달라. 이런 이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땅이 굴러 들어온 것이죠. 그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진나라가 야왕 땅을 공격하고 나서 먹으려던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으면 분명히 진나라가 공격해 올 텐데 이거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승은 자기 조카인 조효성왕을 설득해서 이 땅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거기 태수도 위무를 해주고 거기 관직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조나라로 편제를 바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백기를 선봉으로 해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죠. 그 장평의 전쟁에서 40만 대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백기가 한단 땅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나라 수도 한단이 3년 동안 포위당하는데요. 한단 땅을 3년 동안 지켜낸 사람이 바로 조승입니다. 당시에 군대가 별로 없었지만 조승은 자기 문객 수천 명 중에 3천의 결사대를 조직했고 자기 문객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처첩들도 전부 다 성벽을 지키는데 같이 나가서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굶는 백성들에게 자기 창고를 열어서 전부 백성들을 먹이고 군사들을 먹이면서 3년 동안을 버팁니다. 그렇지만 자기네 군대로는 안 되니까 초나라와 위나라에다가 구원병을 요청하는데요. 위나라에 있었던 신릉군 위무기가 바로 평원군 조승의 처남입니다. 이 위무기를 통해서 위나라가 이제 군대를 보내오도록 했고요. 초나라는 본인이 직접 문객 2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문객들이 포위망을 뚫고 가야 되니까 조승도 물론이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객 중에 담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자를 20명을 뽑아서 가겠다. 그래서 조효성왕이 이제 승낙을 했는데요. 19명까지는 뽑았지만 나머지 1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모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조승에게 자기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승이 보니까 자기 문객이라고 그러는데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3,000명이 넘는 문객이 있었는데 뭐 전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원군이 아니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다. 도대체 내 밑에 몇 년이나 있었냐? 그랬더니 3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3년이나 내 밑에 있었는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그대가 재주가 없다는 것이다. 송곳을 주머니에 놓으면 송곳이 삐죽이 튀어나오듯이 그대가 재주가 있었다면 이미 내게 눈에 띄었을 텐데 3년 동안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건 재주가 없다는 뜻인데 그대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곳도 주머니에 넣어야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저를 한 번도 주머니에 넣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삐죽이 튀어나오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알았다. 그러면 같이 가자.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초왕은 당시 진나라에게 여러 번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를 배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나라가 조나라를 도와주면 진나라가 또 공격을 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합종책을 들고 나와서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모수입니다. 자기의 사원관인 평원군이 초왕을 설득을 못하고 있자 모수가 대전으로 뛰어 올라가서 본인이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들이 외워쌌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모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저를 죽여도 늦지 않습니다. 초나라가 여지까지 백기에게 여러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까지 공격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진나라가 지금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조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조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초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나라를 위해서 조나라를 도와주라는 것이지 조나라를 위해서 조나라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불언간에 초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초왕이 조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알았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맹약을 맺고 결국은 군대를 보내줘서 위나라 군대와 초나라 군대가 같이 합력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진나라가 퇴각을 했고 3년의 농성전 끝에 조나라를 지켜내게 됩니다. 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평원군 조승이고 그 밑에 있었던 모수였던 것이죠. 조승에 대한 이야기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가 진나라 사절로 갔을 때에 이 범저가 자기의 원수인 위제를 조승이 보호한다는 걸 알고 조승을 감옥에 가두고 이 위제의 목을 보내라고 했지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조승입니다. 결국 이 위제가 이제 자살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조승은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끝까지 보호했던 이런 아주 의기 있는 사람이면서 선비들을 아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에 저항해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그 인재들을 잘 활용했었던 전국 사공자 중에 한 사람인 조나라의 평원군 조승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국 사공자 중에 한 사람인 맹상군 전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